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앰프에서 정류 회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오디오 앰프들의 공급 전원은요 교류로 들어오는데, 대부분 진공관 앰프의 초단과 출력관 정폭은 직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앰프 내부에서 이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정류 회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공관을 사용한 정류와 반도체 소자인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하는 정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공관을 사용한 정류는요, 사용되는 진공관이 그 그리드가 없는 캐소드와 플레이트,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있는 이극관을 사용하고요. 원래 이 이극관의 원래 명칭이 다이오드인데, 이 이극 진공관의 이름인 다이오드가 반도체 소다인 다이오드로도 아직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류 회로 소자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진공관들이 있는데요. 보통 정류관들의 히트는 5V의 전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앞에 숫자가 5로 시작하는 것이 많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GZ34나 여러 종류의 정류관들이 있습니다. 회로상의 표시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의 히터와 캐소드가 있고 음극이 있고, 보통 플러스를 나타내는 양극은 플레이트가 보통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요, 이 전파 정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안에 있는 그 플레이트가, 보이는 것이 플레이트인데 대부분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플레이트가 두 개씩 들어있는 것이 보이고요. 이게 이제 그 교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이 스윙할 때 방향에 따라 모든 교류를 다 정류하기 위해서 두 개씩 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진공관 정류에서 반파 정류와 양파 정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이극관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회로에 연결을 하면 이제 이 부분은 히트를 가하는 전기고요. 요게 이제 교류인데, 교류의 플러스가 이 플레이트에 걸리고 마이너스가 이 히트의 캐소드로 들어오면 이 진공 내부에서 플러스의 인력에 의해서 전자들이 또 올라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류죠.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정류고,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플레이트가 플러스일 때만 이 캐소드에 있는 전자들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이 교류의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이 플레이트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과 마이너스가 서로 반발해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반파 정류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교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윙을 하는 입력인데, 위쪽 플러스일 방향에서만 이 전자들이 이 상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류가 돼서 이 윗부분만 정류가 되고요. 이 아랫부분은 전자가 이렇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뭉개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런 식의 띄엄띄엄 되는 정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반파 정류죠. 아래쪽 부분의 방향의 전류를 정류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이 양파 정류관인데요. 이 양파 정류관은 하나의 캐소드를 두 개를 넣어가지고 교류가 플러스일 때는 이쪽으로 가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으로 가게 해서, 캐소드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이 둘 중에 하나는 플러스가 있어가지고 전자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교대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똑같지만요, 출력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 마이너스 부분의 방향이 위쪽으로 바뀌어서 출력관 입장에서 보면은 쉼 없이 계속 에너지가 나오는 양파 정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원인은 간단하게 뒤에 회로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회로상에서 정류관들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쪽에서 이제 교류가 들어오면 전원 트랜스 반대편에 직류를 생산하는 부분에 코일이 있는데, 보통 이 교류가 만일에 220V인데 요 전체에 500V가 되게끔 비율을 감으면 보통 이 코일의 1차 측과 2차 측은 1대1로 반응을 하는데요. 여기 220V가 220바퀴고 여기가 500바퀴가 저기 감겨 있으면 이쪽 끝과 이쪽 끝에서 500V의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감기는 숫자대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기는 숫자에서 이 중간에 그 센터 탭이라는 걸 탭을 끌어서 이 부분을 접지를 시키면은요, 이 500이 나뉘어서 이쪽이 250, 이쪽이 250 이렇게 반반씩 나뉘게 됩니다. 이 정류관을 여기에 연결을 했을 때 이쪽 플레이트는 이 코일의 끝을 연결을 하고요, 이쪽 플레이트는 반대로 이쪽 끝을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교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스윙을 하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 됐다가 반대로 또 이쪽이 플러스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쪽도 반대로 이쪽이 플러스일 때 이쪽이 플러스가 나타나면 그때는 이쪽 플레이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트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지 않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류 전압이 바뀌었을 때는 이쪽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쪽 플레이트가 플러스가 돼서요, 그때는 전자가 1로 흐르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출력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250V의 직류는 이쪽으로 흘러서 첫 번째 필터 캐파시티에 의해서 충방전이 일어나고요, 초크 코일을 지나면서 이 오돌도돌한 맥류가 평탄하게 되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직류가 공급이 됩니다. 출력관과 초단관으로. 요게 이제 정류관을 사용한 회로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 정류 소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모양에 따라 약간 나뉘는데, 요거는 이제 한 개의 다이오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쪽 부분에 띠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쪽, 이게 플러스 쪽이 되고요. 전류가 언제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를 때 통과를 시키고,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를 때는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이 정류 다이오드의 핵심입니다. 이건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AC는 가운데, AC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스윙하기 때문에 극이 없기 때문에 보통 교류를 이 두 쪽에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이 안에 다이오드가 4개가 붙어 있는데, 이쪽으로 직류의 플러스가 나오고 직류의 마이너스가 다시 들어가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플러스가 나오는 직류 쪽에 언제나 내 몸 모서리를 날려가지고 이곳 플러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이 다리 길이도 플러스가 언제나 좀 길어서 극성을 잘 살펴서 회로에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딴 건 아니고 이 4개가 안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구조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도 반파 종류, 전파 종류인데요. 먼저 요 전원 트랜스에서요, 교류의 입력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빨간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방향으로 교류가 흐를 때는 요쪽이 요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세컨드리에서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쪽 코일에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역시 여기 보시면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걸려 있어서 통과가 되죠. 그래서 부하로 가서 일을 하고 에너지를 소진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교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를 때는 이 전류가 반대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흘러가서 부하에서 일을 하고 오는데 이게 다이오드가 반대 방향으로 걸려 있어서 이걸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 끊어져 있는 거죠, 회로가. 그래서 흐르지가 않죠,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그래서 이런 반파 정류, 다이오드를 하나만 사용한 회로에서는 이 플러스 부하 정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하 입장에서 오는 신호를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왔다가 마이너스 부분에서 아무것도 안 오다가 또 오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오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되게 되면 온전한 직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전파 정류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전파 정류에 해당되겠습니다. 회로는 간단한데요, 여기에 이쪽 부분에
다이오드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요. 그리고 이 전원 트랜스의 2차 부분에 센터 탭이라는 것을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센터 탭을 내가지고 이 끝부분이 부하의 마이너스에 연결을 시켜서 교류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고 순방향의 다이오드를 지나서 부하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는 이쪽 마이너스 오는 게 아니라 센터 탭으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고요. 마이너스 교류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역시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통과하고 이게 이제 다시 위로 가서 다시 부하 방향으로 가서 이쪽 센터로 돌아오는. 그래서 부하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가 플러스일 때도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일 때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부하 입장에서 보면 이쪽 방향에서 계속 에너지가 힘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파 정류이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흐르는 방향이 왔다 갔다 하지만 부하 입장에서 보면 이쪽 부분에서 계속 한쪽 방향에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직류가 되는 것이죠. 네, 전파 정류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런 구조인데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센터 탭으로 돌아가고,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서 전류가 나와서 위로 올라갔다 다시 흘러서 이렇게 돌아가고,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류 다이오드이고, 전원 트랜스에 센터 탭이 있을 경우에 다이오드 두 개를 사용해서 전파 정류를 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보편적이고 저렴하며 효율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브릿지 다이오드는요, 여기 보시면 전원 트랜스에 센터 탭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 센터 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돌아오는 전류를 받아두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이 패턴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나온 건데요, 하나의 소재 안에 다이오드를 이런 방향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이런 식으로 4개를 결합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먼저 교류가 플러스일 때 이쪽 방향으로 흐를 때는요, 이쪽에서 출발을 한 전류가 궁극의 목적은 이 플러스에서 나온 전류가 마이너스를 가장 단거리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류의 핵심 작동 원리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가장 단거리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플러스 전류가 갔을 때 마이너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얘가 딱 막고 있어요. 이쪽이 마이너스라 역방향이라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순방향이기 때문에 일로 가서 또 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전류가 마이너스 가려는 모든 길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일로 와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인 저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에너지를 소진한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오면은요, 다이오드 방향으로 보면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일로는 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는 나온 부분이고 얘 최종 목적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쪽 길로 전류가 와서 요부로 갈 수도 있지만 역시 플러스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로 안 가고 일로 온 다음에 일로 통해서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브릿지 다이오드의 전류 흐르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교류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에서 이제 전류가 출발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 전류가 마이너스로 일로 가고 싶지만 역시 역방향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일로 건너와서 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도 막고 있어서 못 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하로 가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다시 돌아오서 마이너스로 오면 일로 나온 쪽은 플러스로 가지 않고 마이너스인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브릿지 다이오드의 전류 흐르는 방향은 플러스에서 나오면 일로 가서 로드를 거친 다음에 마이너스로 오고 다시 교류의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입력 교류가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하지만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방향을 바르고 또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로드 입장에서, 저항의 입장에서 보면은 쉼 없이 계속 전류가 한쪽 방향에서 이쪽에서 공급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게 전파 정류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것을 요약한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전파 정류에서 다이오드 두 개를 결합하고
전원 트랜스에 센터 탭이 있을 경우에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다이오드는 이 전원 트랜스에 센터 탭이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인데,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2차 코일을 바로 여기 교류가 붙는 지점, 이쪽 교류가 붙는 지점,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 직류가 나오는 지점, 여기는 마이너스 직류가 나오는 지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부하를 가서 에너지를 소진한 다음 마이너스 돌아온 게 다시 일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진공관 앰프들은요, 정류관을 사용한 정류가 있고, 보통 다이오드를 사용한 게 있는데,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게 좋다라기보다는, 제조 원가 사원에서는 다이오드가 훨씬 낫고요. 이거 브릿지 다이오드 하나 1,500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5만원짜리 정류관을 사서 회로를 설계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아마 현대적인 소자들을 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로들 상에서 이런 정류 회로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부분이 이제 정류관이죠. 요 120V가 교류가 들어오면 요쪽은 밖에 있는 코일이 많아서 토탈 800V가 되고요. 이쪽에 센터 탭이 있기 때문에 요게 400V, 이게 400V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정류관에 4번 플레이트가 이쪽으로 연결되고 8번 플레이트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스윙할 때마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전파 정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공통의 필라멘트와 캐소드가 있고, 여기에서 전자가 플레이트 쪽으로 위로 오르지만 회로상의 전류는 플레이트에서 캐소드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일로 와서 보통 이 캐소드가 붙어 있는 8번 핀에서요, 정류된 직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충방전을 하는 필터 캐파시터를 통과하고, 두 번째 쇼크 코일을 통과한 다음에 맥류가 다운돼서 이제 평탄한 직류가 되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충방전 필터 캐파를 통과한 다음에 여기서 밑에 초단 정폭 뭐 이렇게 밑에 있는 진공관들에게 전류를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요건 다른 건데요. 다이나코 모디파이인데 여기 보면은 OU4라는 양극 정류관을 사용한 건데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센터 탭이 있으면 이쪽에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충전 필터, 그 초크 두 번째 충전 필터 해가지고 플레이트 전압이 요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초단들은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직류가 공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이오드 회로인데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 회로. 보시면 여기 AC 100V가 들어오죠. 요거는 스파크 킬러이고요. 요 부분에서 보면 320V 두 개라 요건 100V인데 여기는 640V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640V인데 중간에 센터 탭을 되니까 요 부분이 320, 요 부분이 3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여기에 이제 407N이라는 정류 다이오드 두 개를 걸었고요. 이 두 번째 다이오드는 끝부분이 다시 이 부분에서 합쳐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일로 정류가 돼서 가고, 그래서 회로를 건 다음에 접지를 통해서 다시 이 센터 탭으로 돌아오는 구조고요. 반대 방향의 AC가 들어올 때는 이쪽이 플러스가 돼서 이쪽 다이오드를 거치면서 정류가 되고, 다시 위로 해서 회로를 돌면서 일을 하고, 접지를 통해 돌아온 마이너스가 이 접지가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일로 해서 센터 탭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다른 회로도인데 이 부분에 보면 투 실리콘 렉티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똑같은 구조지만 정류 다이오드를 두 개씩 직렬로 연결을 좀 해놨습니다. 이건 아마 좀 더 안정적인 작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별다른 의미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요 부분이 회로들은요, 요 부분인데, 보시면 2차 측 전원 트랜스에 센터 탭이 없죠.
그래서 두 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4개가 있는데 이 브릿지 다이오드를 풀어서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브릿지 다이오드는 결국은 다이오드 4개를 묶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다이오드 4개를 만들어서 브릿지 다이오드처럼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류가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요, 순방향인 이쪽으로 흐르겠죠. 여기는 역방향이라 전류가 이렇게는 못 가겠죠. 막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로 가서 앰프 쪽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는 이쪽 접지를 통해서 돌아올 때는 언제나 플러스에서 나온 교류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순방향에 있는 다이오드를 거쳐서 일로 바로 가겠죠. 그리고 일로도 갈 수 있지만 나온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이쪽으로만 가게 되고요. 여기서도 일로도 갈 수 있지만 다시 이것도 플러스라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오게 됩니다. 반대로 교류의 입력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이 플러스가 될 때는 이쪽은 역방향이라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다시 여기로 흐르게 되는데 앰프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이쪽 플러스일 때도 전류가 왔고 마이너스일 때도 일로 통해서 이렇게 오니까 계속 전류가 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돌아온 것도 여기로 돌아올 때 이쪽으로 오게 되는 요쪽이 플러스니까요. 요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전류는 돌아올 때 접지를 통해서 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다이오드가 얼기설기해서 그때그때마다 방향이 바뀌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회로가 연결되는 구조고요. 이게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의 기본 패턴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돼 있는 거고, 이 부분은요 다이오드가 하나 사용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그리고 C라고 되어 있는 건 보통 전원이 A 전원, B 전원, C 전원이 있는데 A 전원은 히터 전원을 말하는 것이고 B 전원은 플레이트에 공급되는 걸 말하는 거고 C 전원은 바이어스 전원이에요. 그래서 바이어스는 대부분 다 직류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오드 하나로 되어 있는 반파 바이어스를 넣어 가지고 보통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회로는 보시면 아까 말했던 마지막 브릿지 다이오드인데요.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가 하나, 여기 2개, 3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 120V 교류가 들어오는데 220V 플레이트 전압을 정류하는 곳에서는요, 교류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붙여도 되죠. 이 양쪽 끝에 코일들이 교류 표시가 있는 이 부분에 붙었고요. 이 안에 다이오드가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나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로 돌아오면 이 나온 교류의 반대 방향인 대로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구조.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진공관의 초단과 출력관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직류를 공급하는 곳이고, 이 부분은 이제 히터를 교류 히팅이 아니라 직류 히팅을 할 때, 이 부분 이제 히트 표시인데요. 직류 히팅을 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 이 부분은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를 넣어가지고 직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류 히터의 교류 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끝부분이 없어가지고. 네, 이상 회로 한 7가지 정도를 보면서 정류 회로들의 표현 방법과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또 다른 영역에서 설명을 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